2차전지 약간 낙관론 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정 시에 비중을 좀 늘려가면 좋겠고, 하이닉스도 경쟁력이 워낙 지금 뛰어나고, 그래서 하이닉스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어쨌든 엑시노스가 좀 잘 될지, 그걸 좀 잘. 이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김작가TV 나오셨는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임에서 오늘 장 보니까 코스피가 4,000포인트 재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세가 연말 산타 랠리까지 좀 갈 수 있을까?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죠?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가 지난 뭐 한 몇 주간 굉장히 약했는데 오늘은 그냥 일방향으로 그냥 계속 올랐어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변동성이 뭐 이렇게 지수가 2% 올랐으니까 뭐 적은 건 아닌데 그동안은 뭐 오르면 빼고 뺐다 올리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그 방향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오후장까지 이제 밀어 올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최근에 좀 미국보다도 좀 부진한 그런 모습 보였고, 여러 가지 뭐 AI 버블론이다, 금리 인하 안 한다, 뭐 이러면 환율까지 오르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만큼은 시장이 아주 말끔한, 오늘 그 2,500개 중에 오른 기업이 한 2,100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기업들이 다 좋은 분위기로 잘 마감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매일 이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드는 좀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특히 많이 오른 주식이나 섹터는 어떤 것들이에요? 오늘은 반도체가 많이 이끈 건 아니고 두 개, 바이오랑 배터리. 2차 전지 이 두 개가 좀 가장 많이 올랐고, 바이오가 오른 거는 이제 미국도 요즘에 제약 바이오 회사들 주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예, 금리 인하 또 기대감이 좀 다시 높아졌죠. 이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들 실적도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일라이릴리가 시총 1조 달러 제약사 중에 처음으로 갔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약주들이 좀 이끄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이제 의외였던 업종이 그 배터리주들이 오늘 LG화학이 뭐 한 9% 가까이 뭐 급등하고, 삼성 SDI가 6%, 포스코피체엠이 한 9%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2차 전지가 오른 거는 그 중국의 리튬 가격이 좀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빠질 건 없다. 바닥 찍은 것 같다. 리튬 값이 오르면 이 배터리 기업들 실적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값 이제 그 좀 반등하지 않겠냐. 이 실적도. 그런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오늘 시장에 이제 녹아들면서 2차 전지가 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 두 개 섹터가 뭐 다 좋았지만 유독 이 두 개가 오늘은 가장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돋보였던 것도 그럼 여쭤보면, 리튬 가격이 이제 통당 약 92위안까지 반등하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 이게 단순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업황의 구조적 회복 신호로 봐야 될까요? 구조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이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왜냐면 리튬 값이 무너지면서 23년도에도 같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 과잉이 되게 심했는데 요새 이제 중국에서도 리튬 공급 축소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전기차 수요가 좀 늘고 있어요. 미국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 여기서 뭐 일부 감산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나쁠 게 없다. 그래서 리튬 값이 바닥 찍고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레벨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어서 뭐 구조적 상승은 아니더라도 저는 단순히 기술적 반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요새 이제 ESS가 되게 화두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근데 뭐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고전압, 직류 방식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게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2027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이제 고사양의 이제 전류들이 흐르게 되면 이 ESS가 그 전류가 이렇게 너무 튀거나 너무 또 이렇게 전류가 좀 그 움직이지 않을 때 이거를 적절하게 중간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ESS 배터리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로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27년부터.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많이 쓰일 것 같고, 근데 미국은 중국의 CATL을 이제 안 쓰려고 하니까 그 낙수 효과를 우리가 다 받아가겠죠. 그래서 ESS 모멘텀은 구조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중국이 지금 점유율이 무려 90 몇 프로? 94%. 한국이 6%예요. ESS 배터리가. 근데 미국에서 중국 천혜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리튬값 반등, ESS 기대감은 27년까지 요걸 두 개 결합하면 이번에 반등을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진짜로 뭐 23년 같은 랠리가 나오려면 미국에서 전기차 많이 팔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가 정책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까지 좀 어려우니까 그 정도 레벨은 아니더라도 좀 의미 있는 저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차전지 주식 지금은 뭐 저가 매수익
매입 기회로 삼아도 되는 시점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네. 오늘 같은 날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한번 확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가가 조정 구간이 또 온다면 저는 2차 전지도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낙관론도 있고 좀 부정론도 여전히 혼재해요.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봐도 아직도 뭐 안 된다, 좀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또 어떤 증권사는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2차 전지 괜찮다. 방향은 우리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2차 전지 약간 낙관론 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정 시에 비중을 좀 늘려가면 좋겠고 다만 좀 큰 회사들 있죠. 네. 특히 뭐 배터리 만드는 회사라든가 소재 업체들 있죠. 뭐 양극재나 이런 쪽 위주로 좀 그 핵심주 위주로 한번 이렇게 조정 시에 늘려가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또 리튬 공급 조절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소식도 들려오는데 트럼프 정부의 중국 배제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면 K배터리가 여기서 반사 이익을 확실히 좀 챙길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지금 유럽도 장악하고 있죠. 네. 거기다가 뭐 중국은 중국 자체로인데 근데 미국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아무리 중국을 배터리를 공격을 해도 미국은 이제 안 쓰겠죠, 당연히. 그래도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한계가 좀 있어요. 그게 좀 아쉽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기차가 잘 팔려야 이게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안 팔리는데 중국 쫓아내봐야 효과는 네. 크진 않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ESS는 다른 문제예요. ESS는 앞으로 미국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배터리를 중국 걸 쳐내니까 이 정도의 흐름은 우리가 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아직 좀 힘들겠지만 ESS 배터리 규제하는 부분만큼은 뭐 굉장히 큰 저는 좀 그 미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상당한 저는 어떤 실적 성장 효과를 기록할 수 있고 이게 27년까지 이어지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어쨌든 4년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어차피 이제 28년 정도 가면 이제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죠. 임기가 끝나니까. 그럼 그때 되면 당장 뭐 전기차 정책이 안 바뀌더라도 시장 참가자들이 무슨 생각할 거예요? 혹시라도 민주당 그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배터리에 아마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이제 전기차에 베팅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27년까지는 ESS로 좀 버티고 그 후에 28년부터는 전기차 또 올 수도 있다. 그럼 배터리가 한 단계 또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사실 지난 한 2년간은 되게 좀 보수적으로 봤어요. 뭐 배터리가 좋아질 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충분한 조정 받았고 이제는 좀 좋아지는 부분들 한번 그림을 잘 그리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국도 쳐내는 것도 상당히 호재죠. 결국 장기적 호재니까 우리 배터리주들도 좀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언젠가부터는 전기차 캐즘 공포도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미 캐즘은 왔고 그러니까 이미 공포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회복은 안 돼요. 회복은 안 되니까 그걸 시기를 기다리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내년이 근데 약간 변수가 뭐냐면 내년 혹시 중간선거 있잖아요. 11월에 거기서 공화당이 만약에 엄청나게 크게 져버렸어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3번 다 져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전기차 배터리가 좋아져 버릴 수도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나. 하나의 변수죠. 물론 공화당이 또 이기면 시간이 더 28년으로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한 가지 내년 이제 11월에 한번 중간선거 결과 보시고 민주당이 비교적 크게 이긴다. 그럼 배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신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결국 AI도 있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3.0 공개가 AI 거품론을 잠재우는 좀 결정적 계기가 된 부분도 있는데 엔비디아 GPU 예전도에서 벗어난 구글의 TPU 전략이 반도체 시장 판도는 좀 어떻게 바꿀까요? 근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뭐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글의 TPU에도 HBM 들어가고요. 엔비디아 GPU에도 들어가고 구글 TPU도 되게 고성능의 HBM3E를 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엔비디아가 조금 더 고성능을 쓰겠지만 결국 구글도 따라가는 지금 분위기니까 누가 이기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HBM은 우리 한국과 마이크론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 오히려 경쟁하면 더 좋죠. 서로 투자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좋을 수 있다. 다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게 혹시라도 엔비디아가 점유율을 많이 뺏겨버리면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잖아요. 엔비디아에. 삼성 입장이 좀 유리해지죠. 구글이 좀 이렇게 잘해주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비중이 워낙 낮으니까 이게 더 늘릴 여지가 완전히 그 정도의 약간 뭐 우리가 시나리오는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구글 TPU가 요즘에 흥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훈풍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3.4%, 5% 뭐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별로 못 오른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조정을 이제 같이 받은 건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같이 빠졌다가 이제 오늘 보면 21선 돌파하고 위로 좀 힘껏 솟아줬는데 분위기가 괜찮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사실 오늘 플러스는 났는데 하루 종일 마이너스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했어요. 증시 분위기도 좋았는데. 이 이유가 엔비디아랑 결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엔비디아도 한번 좀 잠깐만 볼게요. 그 해외 주식 차트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엔비디아랑 이 SK 하이닉스가 사실 거의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좀 부진하면 하이닉스도 같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비슷하죠. 물론 양봉은 나왔는데 되게 힘이 없고요. 사실 오늘 나스닥이 크게 올랐는데도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가 빠져버렸어요. 엔비디아가 120일 이평선 예, 여기까지 왔어요. 예. 거의 4월달 이때 맞아요. 이후로 처음이네요. 예. 이건 좀 위험한 신호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충분히 위험하다기보다는 떨어졌다?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건 혹시 저러다 TPU가 대세가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불편한 거잖아요. 지금 독점인데. 그래서 그걸 몰라요. 아직은 누가 이길지는. 근데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지위가 당장 없어지진 않는데 몇 달 후에 특히 메타가 이번에 구글의 TPU를 일단 가져다가 아마 써보기로 한 것 같아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꽂았는데 만약에 엔비디아 GPU처럼 성능이 잘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좀 되게 다른 문제가 돼버리니까 엔비디아한테 되게 부담이죠. 근데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TPU는 구글 전용으로 만든 칩이거든요. 이게 메타가 썼을 때 잘 될지는 알 수 없고 엔비디아는 범용 칩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나 써도 돼요. 근데 TPU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아직 그거는 검증이 안 돼서 너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시장을 일단 먼저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하이닉스 주가에도 이렇게 보시면 영향을 주면서 같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비중이. 근데 엔비디아 어쨌든 독주 체제가 뭐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뭐 버블론도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다음 삼성전자가 구글, 메타 등 빅테크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최대 수혜자가 돼서 주도권을 앞으로 좀 더 오늘 하루만 주가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는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하이닉스는 많이 팔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삼성전자는 또 반대로 삽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완전 반대죠.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사고 이런 구조인데 지금 최근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삼성을 사고 하이닉스를 안 사고 오히려 팔아버리는. 결국에 이길지 안 이길지 우리가 모르지만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뭔가 좀 그동안 못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약간 좀 위축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차피 삼성이야 엔비디아에 좀 뒤늦게 지각생처럼 들어가서 비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아도 큰 영향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옆에 근데 이거는 안 되죠. 엔비디아가 안 좋아지는데 전체 산업이 망가진다. 이거는 당연히 안 좋은데. 다 망가지는 거고. 네, 근데 구글이 경쟁자가 나왔는데 구글에 공급하면 되고 또 많은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치 만들면 거기에다 HBM 넣어주면 되고 또 삼성은 범용 반도체라 그러죠. 일반 D램 요 비중이 높은데 여기가 공급이 없어가지고 가격 오르는데 하이닉스의 좀 단점이요. 이미 다 완판했대요. 내년에 HBM하고 일반 D램까지.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는 있는데 가격이 올라도 이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공급이 끝나서. 근데 삼성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요새 일반 D램이 엄청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걸 그대로 반영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도 약간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이게 하이닉스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경쟁력이 워낙 지금 뛰어나고 엔비디아 점유율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어차피 내년에 HBM4 뭐 탑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구글 TPU에도 하이닉스계 오히려 많이 들어간대요. 점유율로 보면 아직까진. 그래서 하이닉스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 다만 그동안 하이닉스가 압도적이고 삼성이 이 정도만 갔다면 지금 이제 간극은 좀 좁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삼성의 반격은 시작됐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삼성은 내년에 제가 삼성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도 이제 삼성 갤럭시 폰을 쓰지만 이 갤럭시 이제 S26이 나오거든요. S26에 내년에 삼성의 엑시노스라는 칩이 들어간대요. 근데 요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져요. 요게 발열일 수 없이 잘 돌아간다면 삼성 파운드리의 경쟁력이 좀 올라간 이제 증명서가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 또 최근에 애플, 엔비디아 파운드리 수주를 일부 받았기 때문에 요 내년 2월에 나오는 요 갤럭시 요 스마트폰에
그 엑시노스가 잘만 좀 이 구동이 된다면 파운드리도 한번 경쟁력이 있다는 이제 증명서가 되니까 시장은 파운드리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이제 반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레벨업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된다 무조건 이거보다도 내년 2월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어쨌든 엑시노스가 좀 잘 될지, 예, 요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그걸 좀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고점 11만 3천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돌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또 주가가 하락한 SK 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이며 저가 매수에 놔뒀는데 외국인은 매도세가 이어진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다른 이 역발상 투자는 어떻게 좋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급락할 때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막 이렇게 이런 데서가 위험한 거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막 60만 원 갈 때 100만 원 얘기 나온 거 아시죠? 그때 그러니까 요때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럴 때 사는 거보다 지금 50만 원도 한번 깨려고 그러잖아요. 뭐 깰 수도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아직 저는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다만 이제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를 때 추격을 많이 하세요. 이런 구간보단 주도주 한 번씩은 누릅니다. 요럴 때 투자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떨까. 그래야 이제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 저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꾸만 쫓아가서 뭐 이런 데 올라가면 좋긴 하죠. 당연히 올라가면 좋긴 하지만 한 번 정도씩 중간중간 조정받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고점에서 저가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 자체는 괜찮은 저는 전략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구글이 이제 자체 집 TPU 비중을 높이면 당연히 엔비디아 독점력이 약해질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혹시나 엔비디아 팔고 뭐 구글이나 브로드컴으로 갈아타기나 좀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한 걸까요? 이게 만약에 근데 지금 아직 정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혹시 엔비디아 갖고 계시면 이걸 액션을 지금 엔비디아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금은 다들 또 구글에 흥분해 있어요, 사실은. 예. 구글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면 시총 1위 탈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사실 시총 차이도. 그래서 가능도 하지만 그런다고 엔비디아가 뭐 계속 또 2등을 밀려나냐가 아니고 엔비디아도 분명히 반격 카드가 있을 거예요. 오픈AI가 또 잘 돼야 되니까 서로 반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쿠다 시스템, 엔비디아 갖춘 생태계는 무시 못합니다.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엔비디아도 또 시속 게임을 펼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엔비디아 나름대로 저는 가져가시면서 현금이 있으면 일부 알파벳 투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팔아서 이렇게 옮긴다 보다도 새롭게 알파벳도 새로운 이제 강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엔비디아를 내가 그러면 추가 매수하려고 했다면 그러기보다는 좀 약간 이쪽도 이제 봐보는 거죠. 그렇게 좀 병행해서 왜냐면 누가 성장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리고 검증 시험 때는 이거예요. 구글의 TPU를 구글만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게 메타인지 누군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메타든 아마존이든 다른 회사가 엔비디아처럼 가져가 썼어요. 썼는데 그게 이제 정말 성능이 너무 잘 나와서 잘한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예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저는 둘 다 아직은 승자라고 보거든요. 둘이 계속 경쟁을 1, 2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둘 다 포지션을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